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 또는 남미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법한 이민이 아니고 무작정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든 고국과 고향, 친지들을 떠나 반기지도 않는 다른 나라로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까? 빈곤 때문입니다. 빈곤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소득 빈곤, 의료 빈곤, 노인 빈곤, 근로 빈곤 등 다양한 형태의 빈곤이 있으며 빈곤은 비인간화를 초래합니다. 지구 남반구의 빈곤은 북반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착취하고 지금도 귀중한 자원들을 뽑아오면서 그 나라들의 자립 기반을 망쳐온 것도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와 남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산업을 육성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비교적 풍요로운 북반구가 나눠야 합니다. 소유는 한편으론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 재화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천안 33도, 서산과 태안 31도 등 31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벌초에 나선 분들 많으실 텐데 벌쏘임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제 충남 금산에선 벌초 중 벌에 쏘인 70대가 숨졌는데 이전 벌쏘임 사망사고는 80%가 8월 이후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산하의 한 연구소에서 신입 직원을 뽑았는데 연구소장과 중간 간부의 친인척이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규 등록 차량은 앞자리 숫자가 3개로 늘어난 8자리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주차 자동인식 시스템이 새 번호판을 인식하려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데 아직 안 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시행이 눈앞인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리거나 심하게 질책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달라며 인력회사 사장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살 A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충북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축의 전국 육상 경기대회에 참가한 계룡중학교 양예빈과 홍성 한울초등학교 한수아가 각각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박병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먼저 대전시의 지방세 체납자 정보 공개가 엉터리로 진행됐다. 네. 이런 소식부터 들어보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대전시는 지난해 말에 그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해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 취재진이 이 명단에 나온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3,500만 원을 체납했다는 한 법인의 주소를 찾아가 봤는데 황당하게도 도착하고 보니까 대전 기성동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그 동사무소라고 부르던 곳인데 뭐 이렇게 잘못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체납자 주소 73곳 중에 절반 이상이 체납과는 무관한 법인이나 개인들의 주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체납자로 공개가 됐다는 건데 네. 이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엉뚱한 주소가 공개가 되면서 모텔 또는 그 요양병원 같은 서비스 업체의 경우에 엉뚱하게도 수백만 원씩의 세금을 떼먹었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네. 한 요양병원 측은 그 대전시의 잘못된 체납자 주소 공개로 영업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정보도 아니고 이 민감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절반이나 틀릴 수 있는 거죠? 네, 체납된 법인 가운데 폐업해서
청산된 경우도 있었는데 대전시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과거 주소를 그대로 옮겨서 적어 공개를 한 겁니다. 대전시는 KBS 취재로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을 했는데 하지만 졸속 업무로 성실 납세자를 체납자로 만들어 놓고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 참 무책임한 공무원들이군요. 네. 멀쩡한 사람들을 체납자로 만들어 놓고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니. 요즘 대전시에서 별일이 많군요. 근무기간에 불법 미용 시술을 받지를 않나. 네. 참 화제를 바꿔보죠. 일본이 우리 산업에 급소를 노린 경제 침략을 노골화하면서 반일 감정과 일제 불매 운동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이 불똥이 일본의 해외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에게까지 튀면서 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 한국의 구직난 그리고 일본의 구인난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그 해외 취업자 3명 중에 1명이 일본에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최근에 그 양국 간의 날선 분위기가 취업 시장으로까지 불똥이 튀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졸업을 그 코앞에 앞두고 일본어 전공을 살려서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인 한 학생을 만나봤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지나서 분위기가 바뀌길 기다리곤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과는 좀 다르지만 국내 취업에 눈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컸습니다. 당장 고용노동부도 다음 달에 일본 기업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었던 해외 취업 박람회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네, 이 지역 대학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채용 설명회가 크게 줄었다죠? 그렇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만 해도요, 매년 일본 중소기업이 학교로 직접 찾아와서 채용 설명회 그리고 현장 면접을 10차례 이상씩 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딱 2건을 끝으로 하반기에는 오겠다는 일본 기업이 없어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측은 이런 그 설명회 같은 게 올해 한 번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난처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때문에 양국 정부 간의 그 정면 대결 양상을 띠고는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는 취업 교류 이런 것들은 계속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미해결된 역사가 젊은이들의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류가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올해는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이른 9월 중순에 있어서 벌써부터 벌초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벌초에 나섰다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이었던 10일 오전에 금산군 금산읍의 벌초에 나섰던 79살 손모 씨와 2명의 아들 등 일가족 4명이 그 갑작스러운 벌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쌍살벌이라는 벌이 공격을 한 건데 70대 손 씨가 머리 부분에 한 4-5번 정도 벌에 쏘여서 쓰러졌고요. 가족들이 그 손 씨를 급히 인근 소방서로 옮겨서 응급 조치를 했지만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숨졌습니다. 자, 이런 벌 쏘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8월 이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달 들어서 그 지난 열흘 동안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벌 쏘임 신고가 한 60여 건이 되는데 전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그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네. 또 지난해 전국에서 벌 쏘임으로 숨진 사람이 10명인데 이 중에 8명이 8월 이후에 변을 당했습니다. 네, 이 벌쏘임 예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벌의 속도는 최대 시속 한 40km 정도로 이게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걸 벗어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극적인 향수, 또 화장품, 또 술을 마셨다면 산이나 벌집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벌들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벌초를 갈 때는 긴 소매에 긴 바지, 또 목과 머리를 감쌀 수 있는 모자나 두건을 두르는 것도 벌쏘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벌이 달려들 때 방어할 수 있는 복장 꼭 갖춰야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 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홍성군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양문에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15일까지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을 적극 전개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에 대한 표출을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전환하고 광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부여군은 박정현 군수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 국가 배제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민간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22일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합니다. 코레일이 오늘부터 휴대전화 앱 코레일톡에서 할인 상품을 판매합니다. 광복절인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가족 등 4명이 KTX를 이용할 때 구간 관계없이 9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상품을 판매합니다. 코레일은 또 15일까지 새로 출시하는 권역별 기차 여행권 이름 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권역별 기차 여행권은 호남선, 경부선 등 철도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서 숙박과 교통, 음식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차 여행권의 특징을 담은 이름과 의미를 양식에 맞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비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은 5에서 20mm, 충남 서해안은 최대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천안 33도, 서산과 태안 31도 등 31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중에 비가 그치겠고 한낮에는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의 친필 등 자료 600여 점이 독립기념관에 기증됐습니다. 이번 기증자료는 이상재 선생의 친필 문서와 사진 등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청년의 활동과 역할을 강조했던 선생의 독립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깃들어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의 기증 자료와 관련해 독립기념관 조성진 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성진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독립기념관 자료부에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8.15 앞두고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네. 예. 이 충남 서천 출신의 월남 이상재 선생의 친필과 사진 등 자료 600여 점이 그 독립기념관에 최근 기증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먼저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는 독립운동가는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충남 출신의 독립운동가로서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영원한 청년, 한국의 거인으로 불리우는 선생은 대한제국기 개혁관료, 개화사상가, 교육자, 청년 시민운동가, 언론인 등으로 일제강점기 국내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은 1905년 의정부 참전까지 역임하며 관직 생활을 하셨고, 이후 YMCA 총무, 조선교육협회,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흥업구락부, 신관회 등의 단체에서 회장을 맡으셨으며 네. 소년척후단 초대 총재, 조선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1902년 개혁당 사건, 그리고 1919년 3.1운동 등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비슷한 일들을 하신 것 같으네요. 예. 네. 예.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교육으로 희망을 밝혔던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으셨죠? 이상재 선생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1888년 초대 주미 전권공사 서기관으로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네.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으셨고, 외국어나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절감하셨습니다. 관직도 당시 교육행정을 담당했던 학부의 참석관을 역임하셨고, 관리외국어학교의 교장에도 임명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은 관료 생활을 하며 새로운 근대교육의 기틀을 세우고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실무를 담당하셨습니다. 네. 또한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서 당시 신분제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세상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에 노력도 하셨습니다. 당시 선생은 만민공동회의 명사회자로도 이름을 날리셨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은 1920년대 조선교육협회 설립 및 밀립대학 설립운동에도 앞장서셨습니다. 밀립대학 네. 설립운동은 전국의 100여 개의 지방부와 만주 및 미국 하와이 등의 해외 지방부가 조직될 정도로 활기를 띄웠는데요. 그런데 이 운동은 일제히 집요한 모금 방해 공작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면서 자결되었습니다. 네. 한편 경성제국대학 개교식에 선생이 초청을 받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선생께서는 곧 저들이 물러갈 것이고 그러면 이 학교는 우리 것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암울했던 시대 상황에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네. 언론인으로서의 선생은 1924년 조선일보 사장으로 초대되셨는데요. 다음 해인 1925년 제1회 조선 기자대회를 개최해서 일제치하에서 기자들의 결속을 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1925년 조선일보가 조선과 노서와의 정치적 관계라는 사설 때문에 발행 정지 처분을 당하고 윤정기가 압수되고 편집인과 인쇄인 등이 구속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선생은 자진해서 월급을 받지 않으셨고 지친 기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네. 주로 신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네. 예. 특히 이상재 선생은 나라의 독립과 사회 변혁을 위해서 이 청년의 활동과 또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네. 이상재 선생은 30세까지를 이제 청년으로 보셨고 이들이 나라의 뿌리와 터전이니 교육을 통해서 북돋아주고 튼튼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또한 청년들의 혁신을 강조하시며 그들이 사람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인격자가 되고 인애와 조선심으로 우리의 독립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생은 이제 항상 청년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고 농담을 건네며 친하게 지내셨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청년들과 격이 없이 지내면 그들의 버릇이 나빠진다고 하자 선생은 청년 보고 노인이 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네. 노인은 늙은 내가 먼저 청년이 되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청년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셨다고 합니다. 네. 늙은 내가 먼저 청년이 되어야지. 예. 요즘 아주 이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 문제가 심각한데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재 선생은 1927년에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고 작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지기도 했다고요. 이 내용도 좀 네. 설명을 해 주시죠. 월남 선생님께서는 1927년 3월 29일 밤 11시 45분 서울 제동 자택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시고 큰 인물이셨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신문의 호해를 통해서 선생의 사망 소식이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초대 회장을 맡으셨던 조선교육협회와 신간의 간부들은 이 선생의 장례 거행 방법을 공론화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이제 했고, 네. 당시 서울에 있었던 종교, 교육, 실업, 언론 등의 기관과 청년 사상 단체 등의 이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의 대표 93명이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모여서 네. 선생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이제 결정하고 사회장의위원회도 설치해서 모든 절차를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네. 월남 선생의 사회장은 그 참여한 단체의 통계만 보더라도 전국적인 애도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있었던 재경단체가 149개, 전국의 지방단체가 94개,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고향인 한산까지 그 상여가 이동할 때 그 영송에 참여했던 단체가 141개 등 총 384개의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4월 7일 거행된 사회장 당일에는 5천여 명의 인원이 선생의 상여를 뒤따랐고 10만여 명의 인파가 장례를 보기 위해서 그 서울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서울 인구는 30만 명이 이제 안 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생의 상여는 제동 자택을 출발해서 당시 경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을 거쳐서 군산역까지 도착한 후에 다시 배를 이용해서 한산 선영까지 모셔졌습니다. 예. 정말 그때 당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분의 네. 그 장례에 참여했다게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상재 선생의 독립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깃든 귀중한 자료가 이번에 독립기념관에 기증이 된 건데 어떻게 기증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번 기증 자료는 이제 월남 선생님의 현손, 사대손 되시는 이상구 씨께서 기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후손께서는 이 자료들을 이제 선친에게 물려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보존 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기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가 활용도 안 될 것 같아서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 자료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네. 기증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예, 가문의 유산을 국가의 유산으로 헌납하신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기증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매우 다양하며 600여 점이 됩니다. 네. 호고단자, 명문 소지 같은 집안의 고문 자료가 170여 점, 월남 선생님의 친필 및 사진 자료가 80여 점, 그리고 이제 1927년 월남 선생의 사회장 관련 문서 및 사진 자료가 240여 점, 해방 이후 김구호 선생 등의 독립운동가들께서 써주신 추도사 등이 5점, 1957년 묘소 이장 관련 자료가 60여 점 됩니다. 예. 특히 주목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특별히 주목할 자료는 이상재 선생의 친필 자료입니다. 네. 가수의 논설 및 한시 초고, 손자들에게 보내준 편지 등 70여 점에 가까운 자료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모두 선생의 친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료들은 한문, 국한문, 순한글 등으로 다양하게 이제 작성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 논설문 초고 등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이 선생의 논설 가운데 새롭게 밝혀진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월남 선생께서 관직 생활을 하시며 당시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시무서, 상정부서, 독립문 건설소 등의 자료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자료들은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며 광산, 철도, 산림, 어업 등의 이권을 침탈하고자 할 때 선생이 작성하신 것입니다. 특히 선생은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강하게 요구하실 것을 예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상소문에서. 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자료 2점도 공개되었는데요. 선생이 이제 주미공사관 서기관으로 미국에 계시면서 이제 당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한 4일 동안 공식 일정을 기록한 초안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주미공사였던 박정향이 남긴 미행일기의 저본으로 이제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YMCA 총무를 하셨던 이제 이상재 선생께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이제 설립한 황성 기독교 청년학교의 진급증서가 있습니다. 이 진급증서에는 교장으로 이상재 선생님의 이름이 이제 기재되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1학년이 배우는 대한역사, 대한지지, 산술 등의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이제 발급해준 진급증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진급증서를 받은 학생이 이상재 선생의 손자였던 이선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기증된 자료들 일반인들이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료들은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분석과 보존 처리 과정을 통해서 네. 이제 전시에 이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전시되지 않고 있고요. 네네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 과정을 이제 더 거치고 보존 처리 과정을 더 거칠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의 기증 자료와 관련해서 독립기념관 조성진 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뜨거워진 광복절 역사교육도 활활이란 제목으로 한일 양국 갈등의 근원이 과거사로 점철되어 있는 현실에서 역사교육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폭염 속 장바구니 물가 들썩이란 제목으로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시금치, 상추 등 일부 채소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하반기 대전 부동산 시장 변수 곳곳에란 타이틀로 청약 광풍을 이끈 주요 단지들에 대한 전매가 풀리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사정권에 들면서 한치 앞을 가늠키가 어려운 형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세종사법기관 신설, 충청공조 모색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